안녕하세요. 사회적 장애인식 교육, 장애 이해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최미나 사회복지사입니다. 이 영상물은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제작되었고요.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이 자료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페이지에 다양성 존중, 그 다음에 인권을 중심으로 라고 적어봤어요. 이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성의 존중과 인권이라고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성과 인권, 이 두 가지 이 글자, 이 단어는 꼭 기억하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영상을 하나 지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 한번 먼저 영상 내용을 보시고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에게 본 영상은 커피와 마카롱에 대한 비교 영상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A팀에게 두 잔의 커피를 맛보게 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커피를 선호할까요? 저는 이쪽 커피요. 별로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똑같은 커피인 것 같은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이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B팀에게 두 종류의 마카롱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마카롱을 선호할까요? 이게 조금 더 단 거 같긴 한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은 마카롱인 것 같아요. 둘 다 맛있어요. 둘 다 그냥 똑같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마카롱 같아요.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A는 일반 카페에서 만든 제품, B는 장애인을 고용한 곳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진짜요? 이게 좀 달랐다니.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두 사람이 만든 커피인데 그런 거 차이 없이 그냥 똑같은 커피였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런 만드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한 사람이 만든 건 줄 알았어요. 만든 사람은 다르지만 맛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능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걸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커피와 마카롱은 장애인이 만들었다, 비장애인이 만들었다라는 걸 떠나서 같은 커피와 마카롱은 맛이 같았다. 결과적으로는 맛의 본질은 같았다. 장애로 인해서 이런 능력의 차이는 없다. 이게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장애인이면 참 살기 힘들 거야. 지금 저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휠체어 타고 저상버스가 있다고 하지만 버스 타고 다니기도 힘들 것 같고 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 않으신가요? 대부분의 제가 만나왔던 많은 이제 학생분들은 장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손상, 시각장애가 있고 어떤 신체 마비가 있고 기능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손상 자체가 장애는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장애는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제 질문에 장애? 아픈 거 아니야? 아픈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애는 손상, 닫혀 있는 그 손상을 좀 더 장애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하지만 지금의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의 개념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손상이 있지만 이 손상이 다는 아니에요.
이 손상이 있는데 이 손상으로 인해서 걷는 게 어려워지고 그리고 먹는 것이나 생활하는 게 어려워진 그 상태가 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고용이 안 되고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우시고 차별을 받는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도 차별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것들이 결국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간중간 그런 차별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발생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곧 장애가 된다는 거죠. 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지금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이제 받게 되어 있어요. 2019년 12월 30일 날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그 이전에도 우리 이 교육을 듣는 우리 학생분들은 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교육을 매년 받으셨어요. 근데 조금 이 내용이 더 강화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장애를 범주화하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 유형을 1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신적 장애, 그 다음에 신체적 장애에는 외부 신체의 기능의 장애, 또 내부 기관의 장애로 해서 범주를 총 15가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2020년 기준으로 약 261만 명이 장애인 인구이고요. 전체 인구의 약 5%, 가구당 비율로 따지면 약 6가구당 1가구는 장애인 가족입니다. 장애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지체, 시각, 그다음에 뇌병변 장애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구도 약 45%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이시면서 또 노인이신 분들이 반 이상 있으시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56%는 살면서 병으로 또는 32% 정도는 사고로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80% 이상이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또 10대에는 학업이, 20대에는 취업이, 30대에는 뭐 결혼이나 아니면 가정의 분가 이런 것들이 이슈인 것처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일상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그 일상생활에 함께 할 수 있는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는 손, 팔, 다리 등 몸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장애에 맞는 보조기구가 있어야 하고요.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보고 함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접근성이라고 해요. 그 공간까지 이동하는데 아니면 그런 학습 자료물을 쉽게 내가 이해하고 쉽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 손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떨림이나 손발 뒤틀림, 언어장애 등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뇌병변 장애인 분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좀 천천히 기다려 주시는 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렇게 뇌병변 장애가 있으시지만
아까, 아침에 뭐 먹었어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 진짬뽕? 진짜로? 이러면서 시간은 느리지만, 결국은, 나오셨던 분들이 진짜로, 진짬뽕? 이러면서, 진짬뽕을 드셨다는 것을 서로 소통하게 되었고, 그 영상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장애인은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너무나도 이야기가 공감되는 내용이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청각장애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시각장애가 있으시면은 눈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눈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전혀 눈이 보이지 않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전혀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또 저시력이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안내견하고 같이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점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은 저시력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대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이제 어플을 활용해서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이거와 동일하게 청각장애는 듣는데 어려움이 있죠. 처음에 그 동영상에서 시작할 때는,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고, 상대편에서 갑자기 이렇게 수어를 시작하니까, 내가 지금 장애인분을 만났구나. 라는 이제 딱 그때서 이제 캐치를 하면서, 내가 안 들리시니까 배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표정이나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는 거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청각장애라고 해서 전혀 소리가 다 안 들린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하시는 대로 목소리를 내서 말을 하는 것이 그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어를 다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구어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입모양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셨는데 사실상은 그냥 목소리 그대로 말씀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내가 장애인분을 만났다 하면 내가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머뭇하시겠죠?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머뭇하시고, 그리고 정말 속상한 이야기지만 왜 장애가 되었나요? 어떻게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이제 서슴없이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는 그 사람의 일부인데, 그죠? 그 사람의 일부인데,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궁금하죠. 그래, 내가 어떻게 배려해야 되나 하지만 좀 그런 질문들을 만약에 만나시게 되면 장애인분들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직접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먼저 앞에 오는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엄청 뚱뚱해요. 아니, 뚱뚱하다는 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제가 뭐 너무나도 뚱뚱해요. 너무나도 날씬해요. 그럼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고 어떻게 날씬해지셨어요? 어떻게 뚱뚱해지셨어요? 아니면 간혹 뭐 성형수술을 했다 하면 언제 성형수술을 하셨나요? 이런 질문들이 먼저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 장애인의 교육을 하시는 우리 학생분들은 궁금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지면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후에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알 수 있는 정보로 알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을 만났을 때 장애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 분이 궁금하신 그런 우리 학생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내부기관 장애로 넘어가 볼 거예요. 내부기관 장애에는 심장, 신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내전증 이런 다양한 장애가 내부기관 장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세부적으로 알아본다면, 근데 내부기관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적당한 휴식이나 뭐 짜거나 단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하지 않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또 편안한 환경이나 호흡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호흡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 변화나 이런 것들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고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당사자인 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해받고 나에게 적절한 호칭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말보다는 쉬운 설명, 천천히 설명, 이런 것만 되더라도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폐성 장애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관계 맺고 감정을 교류하는 거를 싫어서 그렇게 막 싫어서 거부하시거나 싫어서 몰라 하시거나 안 보시거나 막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그 어려움 자체가 이 자폐성 장애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낯선 상황도 너무나도 어려워하시고 상황이나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워하시거든요. 주변에 우리 같은 친구분들께서 나의 이제 친구가 자폐성 장애이거나 지적 장애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걸 좀 어려워하는구나. 아니면 변화되는 환경을 어려워하는구나. 아니 어려운 공부 내용을 어려워하니까 좀 쉽게 설명해 줘야지. 미리미리 설명해 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현병, 뭐 분열형 정동장애, 뭐 양극성 정동장애, 뭐 우울장애 이런 등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감정 조절하고 행동하고 사고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기능이나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말을 한다면 그 대화에서 함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렇게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은 무빙 타겟, 비만, 이민, 에이즈 등 어떤 불편한 상황, 기간을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로 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도 어떤 손상이 있는데 그 손상이 이 어떤 환경의 장벽 속에서 그 장벽 안에 머물러 있다. 제한을 자꾸 받는다 하면 그것이 바로 장애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장애 범주를 좀 더 넓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장애의 감수성이라고 하거든요. 시설 정책 법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는 그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그냥 장애에 대해서 다르지 않다, 그냥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후반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당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당신은 의사소통하는 게 어렵나요? 질문을 바꿔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회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없는 이런
정말 갑작스러운 위기인 코로나라는 게 왔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자주 나오지 못하셨고, 공부에 대한 이런 제약이 생겼잖아요. 사회 환경의 구조적인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 꼭 나만의 잘못이었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 아닐까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는 손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점점 진화 발전하는 그런 확대되는 개념이고요. 장애가 있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해야 되는 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어떤 참여나 평등권이 제한된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되겠지요. 저랑 같이 수업을 하고 이제 같이 생활해온 이제 학생분들이 다 이제 대학교에 가셨어요. 장애인분들이 대학교에 가셨어요. 대학교에 가고 나서 시험을 보는데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같이 이제 저희 같이 시험 보시는 분은 이제 시각장애를 갖고 계셨거든요. 시험 시간도 똑같고 뭐 시험 장소도 이제 되게 불편한 곳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장애인 왜 똑같은 시험의 기준을 너한테 주었는데 왜 이게 차별이냐라고 생각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시간을 더 많이 주시고, 이 시험을 좀 더 확대해서 출력하거나 아니면 확대 보기를 준비해 주시거나 이런 보완할 수 있는 거를 마땅히 정정당당하게 권리로서 드려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이제, 않으신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차별들, 그리고 내가 그런 걸 차별한 거야. 문제를 만든 거야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로 인해서 그런 시험의 시간을 길게 들인 건 그냥 정당한 권리이지 어떤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점에서 똑같이 달리게 한다는 게 정당한가요? 지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랑 달리기를 비장애인, 장애인, 지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장애인 분하고 비장애인 내가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똑같이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내가 이겼어요. 기분이 좋나요? 좋지 않죠.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차별도 정당한 권리를 장애인분들이 가질 수 있는 거고 이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들, 우리가 이런 의식들을 이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할게요. 장애의 개념은 내가 아프고 내가 손상된 그것이 문제이다?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손상이 되어 있고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 손상과 활동의 제약이 어떤 도구가 없고 이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의식이 깨어있지 않은 많은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이웃들 때문에 나는 마음의 고립과 상처를 받고 제약을 받는 거다. 장애인을 떠나서 관광의 약자, 관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동문이 있고 편리한 이동 통로가 있고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도 편리한 그런 시설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장애인 분들만 편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런 베리어 프리, 장벽을 없앤 이런 공간은 장애인 분들만 편한 공간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다 편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거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 번째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제품, 시설, 서비스, 성별, 나이나 장애에 상관없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범용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좋아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도 이 유니버셜 디자인에 속하고 있는데요. 전동 칫솔이나 교통시설의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 자동문도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이 예를 들면 이런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나 아니면 QR 체크인 같은 이런 것을 하기에 장애인분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도 있어요. 사실 터치 스크린에는 점자가 없잖아요. 그러다 음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기계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을 햄버거 가게에서도 햄버거를 주문하려면 요즘은 다 이런 무인 기계를 사용을 하잖아요. 정말 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배리어 프리나 유니버셜 디자인, 정보 접근성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모두를 이롭게 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해해보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런 뭐 컴퓨터 사용에 정말 익숙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익숙한 이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을 하시는데 요즘 우리가 기존의 시각, 제가 여기 기존의 시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사의 감수성을 넘어서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왜일까요? 이 프로그램의,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장애 이해 교육, 이해도 해보고 장애 인식 교육인데,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바꿔봅시다. 뭐 긍정적으로 바꾸자는 것도 아니에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체를 하지 말아봅시다. 그냥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걸 하지 말아봅시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게 우리는 장애에 대해서 매우 오랫동안 부정적인 인식이 커왔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인식이 커왔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 시와 동정. 아, 불쌍하다. 아, 가엾다. 왜 그런 일이 생겼지? 왜 휠체어를 타고 다닐까? 언제 다쳤을까? 얼마나 힘들까? 막 이런 생각. 장애인을 보면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계시면 누군가가 그분을 도와주는 모습.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적으로 받는 모습이 두 번째 많이 봤던 모습이고, 세 번째 모습은 극복.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한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멋진 내용의 그런 극복 이야기도 여러분들 정말 익숙한 내용들일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이 모두 다 미디어, 광고, 아니면 언어, 저희가 함께 소통하는 그 언어 안에서 정말 익숙한 느낌으로 계속 가지고 왔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익숙한 생각들이 쉽게 바뀔까요? 사과라는 과일. 사과라는 과일이 있으면 사과라고 하면 아삭아삭 달콤하고 빨간색, 그 다음에 뭐 가을에 먹으면 맛있지 뭐 이런 생각들 드시지 않나요? 익숙한 느낌? 근데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딱 생각을 한다면 많이들 드셔보셨지만 뭐 안 드셔보신 분들은 냄새가 이상하다는데 어떻게 먹는 거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많이 경험한 것들이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많은 것들이 익숙한데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불쌍하다, 가엾다, 어렵다, 도움이 필요하다, 배려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경험치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디어나 이런 광고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달을 해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예전과 다르게 다양한 미디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알고자 하는, 내가 관심이 있는 영역으로 주로 내용을 다 습득하고 이해하고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로 많이 알아보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양도 좀 더 깊어지겠지만 더 편향될 수 있어요.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장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해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미디어, 이런 다양한 미디어들의 또 생산자, 여러분들 중에서 유튜브도 계시죠? 유튜버. 네. 이런 생산자 분들이 다양해지고, 공급해주는 생산자도 다양해지고, 이런 활동들도 다양해지고, 정보도 넘쳐나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내용들과 또 여러분들 SNS 하시죠? SNS 하시는 것처럼 파급력도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그냥 이 어떤 정보에 대한 전달되는 속도도 엄청나게 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이런 게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있는 정보를 그대로 막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미디어, 다양한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구인 거예요. 도구인데, 이 미디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혜로워지는가? 여러분들이, 이거 맞는 내용인가?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 라고 비판적으로 분별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검색해서 보시고 그 검색한 정보를 딱 보셨을 때 이거 장애인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더 공식력이 있는 그런 정보들을 찾아가 보고 이게 맞는 내용인가를 정보를 수집해 보고 검색 능력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변화되었어요.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줘야 돼. 이런 인식들, 이런 것들 많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배려하지만 그 배려함은 장애인이 원했을 때 배려하는 거야 라고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런 편견을 깨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심코 내가 익숙해져 버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경험에서 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시간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장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내가 좀 너무 고정된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나, 이런 생각 한 번쯤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이후로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서 장애인, 비장애인 다르지 않는 그냥 사람의 관계로 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냥 그 사람의 한 사람으로 나와 함께 관계를 맺는 친구나 동료처럼 이렇게 같이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